예,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공부를 하실 건데, 제가 이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집에서 열심히 좀 하시고, 지금 상황이만큼, 하여튼 뭡니까, 요 위기를 잘 넘겨서, 저희가 3월 16일 날 이제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나머지 내용 정리를 해서 동영상을 좀 올릴 테니까 집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자, 우리 판서 노트는 78페이지입니다. 판서 노트는 78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위한 계약. 제3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어떠냐? 내용 예를 설명드리면 갑이 X 부동산을 넘길 테니까 대금은 우리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내가 부동산 넘길 테니까 대금은 아버지 주세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 넘길 테니까 대금을 우리 와이프 주세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자는, 어떻게입니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자를 요약자라고 하고요. 자, 낙약자는 계약을, 이행을 승낙한 자를 낙약자랍니다. 그래서 낙약자와 요약자와 계약에 의해서 제3자에게 수익을 지는 게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그럼 책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398페이지 539조입니다. 539조 1항 계약에 의해서 계약의 행함을 해주고 여기 계약입니다. 성립 요구는 계약.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갑이 누굽니까? 요약자. 을이 낙약자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 요겁니다.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 이 제3자 밑에다가 수익자 해놓으시면 됩니다. 수익자.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제3자는 수익자에게, 채무자에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채권자입니다. 이행을 요구하는, 계약을 요구하는 자니까 채권자고, 이 사람이 이제 채무자입니다. 이 채무자가 낙약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539조의 내용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의에 보시면은 법주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그래서 제3자로 계약에 따라서 제3자의 수익을,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와서 2번은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누굽니까? 누구라고? 요약자와 낙약자. 여기 있습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다.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험계약이에요. 자, 내가 보험료를 낼 테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아들에게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수익자를 지정하라고 하죠. 보험계약. 그래서 보험계약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 그래서 보험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판례가 변존적 권리와 의무를 같이 부여하는 거. 변존적 채무 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출연의 원인 관계 나오는데, 기본 관계입니다. 자, 그럼 기본 관계는 요 보상 관계를 기본 관계라고 합니다. 기본 관계, 보상 관계, 기본 관계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볼 거예요. 자, 기본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하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이 되는데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므로 의사표시 하자와 흥결은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흥결이 생기면 이 보상관계, 기분관계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이걸 줄 것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관계입니다. 자, 대가관계는 누구와 관계입니까? 줄 것이고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 제3자와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옆에 페이지 가서 별표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대가관계. 자, 우리가 이제 대가관계는요, 이 계약관계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대가관계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각 병의 계약하고 각각 을의 계약이 영향을 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미치면 안 되냐면 계약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39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형광펜 해놓으시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형광펜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밑에 판례니까 판례 별표 해놓으시고 그대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3번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나와 있는데 여기 해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 을의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자와 내약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은 누가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인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자 흥결 여부, 동그라미 3번이 하자 흥결 여부는 각각 을로 판단해야 되지 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양갈로 2번입니다. 자, 제3자 약관이 뭐야 됩니까?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제3자 약관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제3자 약관이라는 게 권리가 누가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3자가 병이 취득을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그게 조항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채무 면제입니다. 변전적 채무인수도 제3자로 이행이 되고 이 사람의 채무를 면제하는 거, 그 형광펜이시고 채무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제3자를 채무를 면제해 주니까 이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복이 있는데 하살표 딱 해놓고 그 판례에 채무 면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형광펜 딱 해놓으시고, 자, 거기 하살표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판례 별표입니다. 28회 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심의도 한 2번 나왔습니다. 그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3번 내용이 권리뿐만 아니라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변전적 채무인수입니다. 이런 경우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내용은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줄 보시면 계약 당시에 요겁니다. 반드시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익을 받을 때는 특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태아나, 내가 죽으면 우리 지금 태아에게, 뱃속에 있는 A에게 돈을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태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제3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가서 이제 4번 제3자에 대한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두 사람의 각각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을 하고 제3자를 위한다는 약관이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을 하면은 갑이 뭐 할 수 있고 을이 뭐 할 수 있고 병이 뭐 할 수 있느냐가 효력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서 갑을보다는 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이 뭐 할 수 있느냐가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의 매년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한 번이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안 빠진 데 있으니까. 자, 왜 그러냐? 자, 내가 이제 이 부동산 팔 때 우리 아버지 돈 주세요. 내가 임대를 놓을 때 우리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세요.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에게 돈 주세요.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한테 돈 주세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많이 쓰기 때문에 시험에 매년 기준입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판서 내용에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해도 시험 문제 무조건 100%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만 정리를 하면은 무조건 한 문제 건지니까 오히려 쉽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제3자의 권리 취득되어 있는데요. 밑에 539조에 아까 뭐를 했냐면은 1항은 맞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고 제3자를 위한 약관이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2항의 내용이 539조죠. 539조 2항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 나계약자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받을 의사표시를 할 때 자 줄 것이어야 됩니다.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가 뭡니까? 줄 것이고 수익의 의사표시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된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할 때 효력이 권리가 생기니까 권리가 생기는 거 의사표시로 권리가 생기는 게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입니다. 자,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생기는 게 무슨 권이란다?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에는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1번 밑에 그 법조문 539조 1번 밑에 법조문 밑에 1번이 있는데 두 번째 줄 수익의 의사표시는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제3자의 지위입니다. 541조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539조 규정에서 제3자 권리가 생긴 후에 자, 줄 끊어놓고 생긴 후입니다. 생겼다는 얘기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말입니다.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소멸시키지 못한다. 요겁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다. 이게 541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무슨 권인데? 형성권인데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요. 수익의 의사표시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법조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이 있습니다. 기억번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자, 밑으로 가서 니은번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합의 해제 등의 변경 소멸일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체크하시고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디귿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미리 유보했을 때는 그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미리 유보했을 때는 뭐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 미리 약정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디귿번 받고 자, 제3자의 급부처분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539조에 보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했거든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무슨 요건입니까? 권리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근데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성립 요건이다 나왔거든. X입니다. 그래서 수익 의사표시 하니까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동그라미 3번의 별표입니다. 요겁니다. 자, 우리가, 제3자는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나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해제나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밑에 판례 보기는 뭐냐면은, 해제나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정리할게요.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취소가 안 되니까 효과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돼요. 해제도 안 되니까 해제의 효과인 원상 회복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제도 취소도 안 되니까 효과도 안 된다 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84 그 별표 한 개 넣으시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4번의 내용이 두 사람 계약에서 단순히 수익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자, 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아니다. 왜? 두 사람 계약에서 단순히 수익만 보기 때문에 을과 병인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민법 107조부터 110조가 뭡니까? 너무 오래됐죠.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차고 사기 강박까지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제3자는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3자가 그 제3자는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줄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자, 이제 누구를 봤습니까? 가장 중요한 수익자를 봤어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고요. 성립 요건이 아니고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손배 청구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리고 근데 해제권이나 취소권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현존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 제3자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뭘 보냐 하면은요 낙약자의 지위입니다. 자, 이제 낙약자 여기 나옵니다. 낙약자 예단이 나옵니다. 이제 요걸 정리합니다. 낙약자 의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 540조 보겠습니다. 540조는요 법조문에 그대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항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다. 이 채무자가 누구였습니까? 낙약자죠. 낙약자는 최고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할 때, 자, 줄 거예요. 확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수익 향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옵니다. 받지 못했을 때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거 이제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뭘 했냐면, 자, 우리 판소노트의 2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노트 24페이지 피면은 협의의 무권 대리할 때, 협의의 무권 대리 거의 매년 나온다고 그랬는데, 매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시험 지문에 10년 동안 5번 나왔던 지문이 있는데, 자, 추인 여부에 상대방 병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물어봤습니다.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물어봤습니다.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본인 측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시켰습니다. 자, 물어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 자, 답을 안 준다. 추인 거절로 본다. 자, 여기서는 수익 항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집합건물법 가면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 거절로 본다.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랬습니까? 거절로 본다. 했죠. 그럼 하면서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정말 괜찮은 물건이다. 제가 사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와이프는 팔짱만 끼고 대답도 안 합니다. 물어봤는데 답 안 해. 그럼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하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야? 거절이다 이 말이야.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뭐라고요? 거절이다.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면 뭐라고요? 주인 거절, 수익 거절, 참가 거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 세 가지 다 해놨습니다. 다 시험에 다 각각 나왔던 겁니다. 특히 주인 여부의 확답을 채웠을 때 협의 묻고 내렸을 때 그거는 시험 5번 나왔고요. 요것도 시험에 3번인가 4번 나왔던 겁니다. 4번 정도 나왔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540조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끝까지 줄 것이면 법주문 내용 그대로 540조 옮겨난 겁니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낙약자의 항변권 542조입니다. 채무자,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 항변으로 계약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네가 이 부동산을 안 주면 내가 돈을 못 준다라고 이 계약에 계약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가 안 주는데 못 주지. 네가 보험료를 안 내니까 나 혜택을 못 준다고. 그럼 계약 해지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네가 안 주면 내가 못 준다고 할 수 있다 없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그 계약에 계약 항변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 두 번째 줄까지 다 줄 끊으시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 4번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동그라미 양갈로 3번입니다. 자, 우리 계약의 당사자수 지위인데,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예요.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 원상 회복, 부당 이득 반환 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게 줄 것이고. 근데 누가 나오면 안 된다? 얘가 계약 해제나 원상 회복이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낙약자나 요약자는 무효 취소나 원상 회복 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계약의 당사자니까. 자, 그렇게 반드시 정리하시고 옆에 페이지 가서 요약자의 지위 요거 해놨습니다. 이미 요약자의 지위. 요약자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무효 또는 뭡니까?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왜?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취소권과 해제권과 취소권을 가진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자, 우리가 시험의 포인트가 이 제3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이 5가지. 그리고 이제 대가 관계는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시험의 포인트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또 뭡니까? 해제를 못 합니다. 제3자는. 근데 손배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 정리를 했고,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요,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6번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수익자는 계약의, 수익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병입니다. 병은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위한 원상회복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해놨잖아. 해제권도 없고 그에 따른 효과인 원상회복 청구도 없다.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539조 한 후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권리 발생 요건이다. 539조 내용을 했던 겁니다. 2번 맞고 3번 갑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낙약자는 자 계약에 기한 네가 안 주면 내가 못 준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계약에 기한 항변할 수가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28회 나왔던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지문입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표시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아까 했습니다. 변전적 채무 인수. 이게 나왔다. 자, 일단 28회 나왔다 있죠? 변전적 채무 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채무 면제하는 경우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판례 두 개를 연하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고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고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도록 합니다.